우리가 자연과 인간을 볼 때 개체만 볼 게 아니라 환경을 같이 봐야 되고, 환경도 좁은 환경이 아니라 그걸 상당히 넓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온 생명, 결국은 태양, 지구, 개라는 그것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처음엔 좀 낯선 이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고요. 제일 제가 볼 때 선생님 말씀 중에 중요한 건 우리가 크기가 이렇게 좀 다 다르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에도 하늘과 땅이 오래가는 것, 천장지구, 그건 저만 알미 없기 때문이다. 하늘도 늘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내쳐주고 땅도 늘 풀도 자라게 하고 저만 알미 없다는 것이 제일 오래가는 이유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하 한 몸 가는 게도 힘들지만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은 정말 우리라는 게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요. 그보다 더 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온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아껴야 될 것, 보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의 예지 신에 어긋나는 행동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자유라는 것을 아주 간단히 정의해서 강제와 무지가 아닌 것, 무지에 의한 행동이나 강제에 의한 행동이 아닌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렇다면 그 안에는 강제나 무지는 나쁜 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럼 그 인의예지 신에 어긋나는 행동, 그걸 뭐라고 선생님 규정하실지, 그게 이제 첫째 의문입니다. 우선 이제 그 선악의 문제요. 쉽게 좁히면 선악의 문제고, 그 이제 동양 또 영어로 말하면 이제 그 신의 예지.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삶의 문제도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삶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여러 가지가 그런 이 자기 나름의 그런 동기가 들어오는데 그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 심리적인 말하자면 질환에서 올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알미 투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아주 저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알고 하는 허물이 알지 못하고 하는 허물보다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허물을 우리는 그걸 용서하는 걸로 되는데 그것이 더 큰 허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 할 때는 그나마 그걸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데 몰라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투철한 이해.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지금 이제 인문학이 계속해서 깨우쳐주는 거가 바로 그거고 또 이제 자연과학의 눈으로도 다시 밝혀낸 내용이 또 역시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말하자면 나로서 투철하게 알 때에 그런 어리석은 과오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우선 몰라서 그렇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깨우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깨우침이라는 것을 전 그래서 참 기쁜 통찰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시간, 우주가 만들어진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촉매돼서 온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정교성을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신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창조론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어떤 생명 과정과 그 진화론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해를 막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냥은 안 되니까 그냥 신의 뜻이다 하고 하는 순간에 그 이상의 이해는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가 있다 하면은 불과 몇 년 만에도 큰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바로 진화였죠. 진화라는 것이 한 단계 높은 새로운 걸로 가면은 그 다음엔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그 종족이 퍼지고 이게 바로 진화론의 과정을 물리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에 의한 이 질서의 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의 기본 이론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자체 모순이야. 저 그 생명 범위에서 돌멩이나 인간 이런 걸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현대 과학에서는 생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생물과 생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렇죠. 생물은 이제 생명체 중에서 낮생명을 이제 생물이라고 우리가 불러왔어요. 근데 생물은 생물 자체로는 이해가 안 돼. 그 자체 안에 이것이 왜 생명? 물론 굉장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구조가 바깥하고 연결된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음식을 먹되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밖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화 구조와 밖에 있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라지느냐. 안 되죠. 보니까 생명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은 이 온 생명 전체가 함께 해서 그것의 일부로 생명이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보는데 그 안에 벽돌 하나 보고 왜 이게 건축물이 되느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보니까 생명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온 생명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온 생명은 그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안에 태양도 있고 자유에너지가 다 들어오고 해서 그 안에 자체 충족적으로 자족적인 생명이 돼요. 그 전체를 이해해야 생명을 이해하죠. 답이 됐나요? 지난 그 4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이고 그렇게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답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답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전통 종교가 제시하는 답도 있고 또는 인문학 쪽에서 그걸 깨우쳐주는 지혜가 있고 자연과학이 또 암 자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을 알려주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물음을 명백히 가지고 그 물음에 대한 내가 어떤 답을 보충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4번에 걸쳐 하면서 참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고 그렇구나. 근데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간에 자연에서는 인간에 간에 참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들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 이런 것들이 참 새롭고 놀라운 사건들이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 삶이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